안녕하세요. 정소봉입니다. 2020년 스포츠 지도사 노인체육론 기출문제 해설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인구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저출산, 고령화가 감소하고 있다. 두 번째, 노인 인구의 비율이 14% 이상인 고령 사회다. 세 번째, 노인 인구 증가로 국가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네 번째, 노인 인구 증가로 생산 가능 인구의 노인에 대한 부양비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4개의 보기가 나왔습니다. 비교적 쉬운 문제거든요. 자, 1번, 저출산으로 인해 고령화는 감소가 아니고 어떻게 되죠?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걸로 이제 틀린 게 바로 1번이었습니다. 예. 자, 그럼 다른 보기를 한번 볼까요? 자, 노인 인구 비율이 14% 이상이 고령 사회다라고 나왔는데 이와 관련돼서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자, 전체 인구의 7%일 경우는 이제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요. 보기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14%일 때는 뭐라고 하죠? 자, 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7%일 때는 고령화 사회, 14%는 고령 사회. 그리고 마지막 전체 인구의 20%일 때는 초고령화 사회다 해서 이 세 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가 빈번히 출제되고요. 자, 나머지 3, 4번 문제. 자, 노인 인구 증가로 국가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요. 다음 생산 가능 인구의 노인에 대한 부양비가 증가하고 있다. 전부 다 옳은 얘기였죠. 그래서 인구 변화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2번 가겠습니다. 자, 보기 문제가 나왔죠.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들어갈 용어로 알맞은 것은, 자, 보기 한번 보시죠. 자, 노인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자, 일반적으로, 자, 당연히 몸이 태아가 오면서 감소하겠죠, 근육량은. 그리고 최대 심박수 또한 감소하고요. 그리고 혈관의 탄력, 즉 경직도는 감소할 거예요, 증가할까요? 자,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 최대 산소 섭취량은 어떻게 마찬가지로 감소된다. 그래서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해서 정답은 2번이 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2번 문제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상중하로 문제의 난이도를 따지면 하 정도에 해당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번. 자, 노인에게 이 낙상의 위험이 높은 원인으로 적절한 것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낙상에 관련된 문제는 매년 한 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낙상과 관련된 그 지식들, 이론들을 학습을 하시면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첫 번째, 보폭의 증가, 자, 자세 동요의 감소, 발목의 가동성 감소, 그다음 보행 속도의 증가해서 4가지 보기가 나는데, 자, 이 낙상의 위험과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뭐냐? 바로 발목의 가동성의 감소입니다. 자, 나이가 들면서 이 노화가 진행되면서 우리 몸의 관절은 일반적으로 관절의 가동 범위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ROM이라고 하는데 레인지 오브 모션이라고 해서 이 가동성이 떨어집니다. 예, 즉 그 말은 뭐냐? 내가 평상시에 팔을 이렇게 정상적일 때는 팔을 들 수 있지만 이게 태아가 오면서 즉 유연성, 가동성, 관절의 움직임의 범위가 떨어진다는 거죠. 특히 이 낙상과 관련된 거는 발목과 직접적으로 연관지을 수 있거든요. 발목 관절하고. 그래서 이 발목의 가동성의 감소가 노인의 낙상 위험과 직접적으로 가장 높은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자, 정답은 그래서 3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4번. 자, 중강도의 규칙적인 운동이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중강도의 규칙적인 운동이 노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으로 적절한 것. 자, 옳은 것을 고르는 건데요. 자, 중강도 운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신체에
긍정적인 효과가 오고 반응이 오겠죠. 자, 근력이 감소하나요? 근력이 증가하게 되죠. 중강도의 규칙적인 운동인데 증가하게 되고, 자, 수면의 질. 자, 규칙적 운동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했어요. 그럼 수면의 질도 당연히 증가하게 되죠. 그다음 내 혈류량. 자, 규칙적인 운동으로 심장 기능의 강화를 통해 어떻게 되죠? 내 뿜어내는 혈류량은 증가가 되겠죠. 자, 반대로 마지막으로 인슐린 저항성의 감소. 그렇죠? 옳은 얘기죠. 예. 자, 인슐린 같은 경우는 자, 우리 몸의 세포는 혈당을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이 혈당을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 인슐린이에요. 그에 대한 저항성, 인슐린 목에 막 막는 그 저항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뭐가? 바로 이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즉, 인슐린 저항성의 감소가 규칙적인 운동으로 나타나는 노인의 건강에 미치는 적절한 영향으로 옳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뭐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지속적인 운동 참여 나왔어요. 자, 운동 참여를 위한 자, 포인트 나오죠? 동기 유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동기 유발. 자, 즉 이 모티베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 모험적인 목표를 세워 동기를 유발한 자. 자, 대상이 누구예요? 우린 성인이 아닙니다. 청소년이 아니에요. 누구죠? 노인이에요. 노인. 자, 노인한테 모험적인 목표를 세우는 게 옳을까요? 자, 옳지 않죠. 뭐 현실 가능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을 해 주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운동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그렇죠. 자, 성인들도 내가 운동하는 시설이 멀면 가기 싫어해요. 자, 이런 건 연구 결과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자, 운동하는 시설에 가장 가까워야 참여도가 높다고 이렇게 나온 연구 결과가 많이 있었거든요. 자, 대상은 노인이에요. 노인분들은 그 거동이 더 일반 성인보다 불편해요. 그래서 운동하는 시설이 자기가 거주하는 데보다 멀면 가기 싫어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 참여도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동기 유발을 위해서는 운동시설에 대한 이 가까운, 네, 우리 집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옳은 얘기고요. 자, 동료의 성공적인 경험을 공유한다. 그렇죠. 우리 동료, 내 또래 그 노인분은 이렇게 해서 이러한 좋은 효과를 얻었다. 그런 동료의 성공적인 경험을 서로 공유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체력 수준에 맞게 운동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한다. 옳은 얘기죠. 자, 특히 노인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 개인의 체력 수준에 맞게. 그래서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원리가 트레이닝의 방법에 자, 개별성의 원리, 그 다음 특이성의 원리와 관련된 그런 트레이닝 방법들이 여기 들어가겠죠. 개인의 수준에 맞게 운동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거.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자, 목표 설정, 목표 설정 방법이 있어요. 자, 측정 가능성. 이게 되고요. 자, 구체성. 자, 마지막은 자, 목표 설정 방법으로 4가지 설명해 드리면, 자, 측정 가능성. 내가 어떠한 목표가 있으면 그게 측정이 가능해야 돼. 내가 즉 어떻게 내가 실현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마지막 뭐 구체적인지. 그리고 내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지에 대한 이 4가지가 모두 반영이 돼야 목표를 설정하는 그 운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동기 유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측정 가능성, 그다음 현실성, 구체성, 행동성이 이 4가지 요인들이 목표 설정 방법으로 해당이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뭐냐? 정답은 1번이었죠.
모험적 목표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워서 동기를 유발해야겠죠. 네, 6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비거스트의 발달 가업 이론에서 노년기의 과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네. 자, 하비거스트의 발달 가업 이론에 총 6가지가 있거든요. 네. 자, 우선 6번 같은 경우는 정답이 3번입니다. 네. 자, 이건 저희 교재에 자세히 6가지에 대해서 다 나와 있거든요. 우선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 자, 노년기의 그 발달 가업에는 약화되는 신체적 힘과 건강에 대한 적응. 예. 그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자, 퇴직과 경제적 수익 감소에 대한 적응. 그다음 배우자 죽음에 대한 적응. 그다음 자기 동년배 집단의 유대 관계 강화. 사회적 역할을 융통성 있게 수행하고 적응하는 일, 그리고 생활에 적합한 물리적 생활 환경의 조성 등이 이 6가지 하비거스트의 발달 가업 이론에서 해당하는 6가지였습니다. 그 중에서 선호하는 사회적 모임에 대한 적응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기의 과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7번 보기 문제 나왔습니다. 자, 보기의 설명은 자, 행동 변화 이론. 자, 행동 변화 이론은 뭐 아시겠지만 매년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자, 보기 65세인 조 할머니는 뭐 요즘 살이 쪄서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근데 가족의 권유로 뭐 운동을 하려고 했지만 난 싫다,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뭐 병원에 갔는데 당뇨병 판정을 받고 의사가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라고 했기에 그거에 대한 믿음과 의지가 생겨서 구체적인 운동 목표를 세우고 헬스 센터장에서 운동을 시작하였다라는 보기 내용인데요. 자, 보기에 대한 정답은 이제 계획된 행동 이론에 대한 보기였습니다. 계획된 행동 이론은 뭐냐? 자, 행동 변화 이론 중에 하나인데요. 자, 행동 변화 이론에 대한 그 사례였습니다. 보기는. 자, 계획된 행동 이론은 합리적 행위 이론에 지각된 행동 통제력이라는 변인을 추가하여 행동 의도와 행동을 예측하는 이론인데요. 즉 여기에는 3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요. 이 계획된 행동 이론 안에는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자, 행동에 대한 태도고요. 자, 두 번째는 주관적 규범들이고요. 세 번째는 인지된 행동입니다. 자, 죄송해요. 인지된 행동 제어. 그래서 이 3가지가 바로 계획된 행동 이론의 구성 요소인데요. 자, 이 3가지가 뭐에 영향을 미치죠? 네, 바로 의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이 의도가 바로 뭐로 이끄냐? 바로 마지막으로 이제 행동으로 이끄는. 네. 이끄게 된다는 자, 이론입니다. 즉 행동에 대한 태도. 자, 여기서 이 행동에 대한 태도는 내가 계속 살이 찌고 있어. 운동이 필요해. 하지만 나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행동에 대한 태도. 단 이거를 내가 심각하게 인지하고 운동을 해야겠다는 사람은 운동을 참여하겠죠. 즉 여기서 어떻게 행동에 대한 태도,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나는 운동이 필요해. 그러면 느끼고 운동을 해야겠다. 행동을 받으러 오는 거죠. 반면에 주관적 규범들은 내가 안 했어. 그래서 이 가족과 친구들이 운동을 권유했어. 즉 나의 의지가 아닌 주변 사람들이 권한 거. 그거에 대한 규범들. 즉 의사도 여기서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권했지만 안 했어. 근데 의사가 권했어. 그래서 나는 심각성을 알고 인지했죠. 의도를 느끼고 그 다음 이제 행동을 느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인지된 행동의 제어는
내가 평소에 운동에 대한 중요성을 나이가 들수록 운동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바로 이 운동에 대한 참여를 쉽게 하죠. 즉 뭐야? 이 행동에 대한 반응이 빨리 오지만 나는 평소에 운동도 좋아하지 않고 내가 운동하고 싶지만 내 집 주변에 운동하는 장소들이 너무 멀어. 그래서 운동을 참여하기 싫어. 즉 뭐냐? 네. 그 행동을 어떻게 해요? 제어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될 경우 어떻게 돼요? 이 행동으로 반응이 오지 않겠죠.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들, 인지된 행동의 제어, 이게 바로 뭐냐? 이 계획된 행동 이론에 대한 구성 요소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기는 무엇에 대한 설명이냐? 바로 계획된 행동에 대한 이론에 대한 설명이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자, 보기 문제도 나왔습니다. 자,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심박수는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기에 나오면, 자, 카보네오. 예, 맞죠? 이 어떤 공식이냐? 카르보네. 예, 카르보네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카르보네 공식을 이제 적용을 하는 건데요. 자, 카르보네 공식을 활용한 목표 심박수의 범위는 기억에서부터 니은까지다라고 나왔는데 이 공식을 적용해서 하기 위해서는 안정시 심박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딱 보기가 나와 있죠. 또 운동 강도에 나와 있고요. 자, 공식을 설명해 드리면 우선 최대 심박수 구하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자, 최대 심박수 자, 최대 심박수는 뭐냐? 자, 구하는 공식은 자, 220에서 빼기 본인의 나이. 예, 본인의 나이를 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기에는 뭐가 나왔어요? 자, 70세라고 보기에 나왔죠. 70세. 예, 70세. 자, 그러면은 최대 70세, 220 빼기 70 하면 이분의 최대 심박수는 몇이 되죠? 바로 최대 심박수는 170이 되겠죠. 예. 적어 놓을게요. 자, 그럼 카르보네의 공식을 적용하면은 예. 자, 우선 목표 심박수를 구하는 거였죠. 자, 첫 번째. 자, 최대 심박수. 예. 최대 심박수 빼기 자, 여기 나오죠. 안정시 심박수. 이 나오죠. 먼저 이렇게 할게요. 그다음 곱하기 자, 여유 심박수 자 60, 70이죠. 그래서 그럼 이 범위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60을 먼저 적용할게요. 자, 곱하기 자 0.6. 예. 이걸 구하고 나서 자, 어떻게 좀 플러스 다시 안정시 심박수로 간다. 네. 자, 우선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최대 심박수 아까 170이었죠. 170 빼기 자, 분당 안정시 심박수 몇이에요? 70이었죠. 그럼 몇이에요? 이게 100 나오죠. 예? 맞죠? 거기서 곱하기 자, 0.6 나오죠. 네. 자, 거기서 다시 안정시 심박수 아까 몇이었습니까? 예, 70이었죠. 맞나요? 맞죠? 자, 이렇게 될 경우 자, 이건 몇이 되겠죠? 60, 130. 네. 그래서 118이 나오게 되고요. 자, 70%. 자, 70% 강도로 하게 될 경우 여기서 0.6이 아니고 몇을 자, 0.7을 곱해 주면 됩니다. 네. 똑같아요. 그다음 최대 심박수, 안전 심박수. 그다음 마지막에 더하기 안정시 심박수를 하게 되면은 자, 60% 때는 118이 나왔고 자, 70% 강도일 때는 몇이 나온다? 바로 126이 나온다. 네? 그래서 뭐냐? 정답은 네, 3번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카르보네 공식 네, 참고하시면 알고 숙지하고 계시면 좋죠. 어떻게? 자, 최대 심박수 빼기
안정시 심박수, 거기 곱하기 운동 강도 플러스 다시 안정시 심박수를 구하게 되면은 이제 목표 심박수가 나온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김 할아버지의 죽상경화증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을 바르게 제시한 것은 이게 나왔어요. 그리고 아래 보기 아래 자, 미국 스포츠 의학회 ACSM의 그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라고 나와 있죠. 자, 보기 보시면은 자, 이 김 할아버지의 정보가 쭉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보기 보시면은 자, 위험 요인. 자, 김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자, 연령. 보통 우리 노인 연령 65세 기준으로 하죠. 67세예요. 그 말은 뭐예요? 연령이 좀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연령이 높고요. 네. 그리고 신장에 비해 자, 체중 많이 나가죠. 네. 체중도 과체중. 자, 그렇게 되면 자, 연령, 과체중, 자, 비만에 해당되겠죠, 또. 네. 뭐 과체중도 해당되고요. 맞죠? 자, 그리고 콜레스테롤, 안정시 혈압, 뭐 공복시 혈당, 뭐 흡연 30대부터 하루에 높고, 흡연도 해당되고, 자, 혈당 높죠. 나머지 이제 콜레스테롤, 정상 수치 다 들어와 있고요. 자, 공복시 혈당은 135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정상은 뭐냐? 바로 이 110 미만이라고 보거든요.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공복시 혈당이 높기 때문에 뭐에 해당되냐? 바로 자, 당뇨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그 김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자, 고연령에 또 과체중, 비만이죠. 그다음 당뇨에 또 흡연까지 포함되는 뭐 3번이 정답이 되는 되겠죠. 자, 10번 가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적용되는 트레이닝의 원리는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트레이닝 원리도 관련돼서 문제가 매년 출제돼요. 그래서 어떤 트레이닝 방법이 있는지 숙지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올해 70세인 박 할머니는 지난 6개월 동안 집 근처 헬스장에서 하루에 1시간씩 주 5회 이상 노인 스포츠 지도사와 운동을 하여 체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상당히 좋죠. 네, 가장 이상적이죠. 하지만 최근 이 코로나19 때문에 운동을 3개월 동안 하지 못하여 지금은 계단조차 오르기 힘듭니다 라고 나왔어요. 자, 이건 뭐에 대한 내용이냐? 바로 가역성의 원리예요. 가역성의 원리는 운동을 하다가 운동을 멈추게 되면 그 운동의 기능이, 신체적인 기능이 떨어지는 그 원리를 얘기하거든요. 바로 그래서 이 가역성의 원리가 정답이 되겠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원리에 대해서 이미 숙지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4번. 자, 보기에서 기역 니은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리크리와 존슨의 이 SFT 검사는 거의 이 검사도 매년 출제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재에 보면 리크리와 존슨의 이 노인 체력 검사에 대해서 세세하게 세부 항목으로 해서 표로 잘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필히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검사 항목이 나왔죠. 요실에서 머리 감기, 자, 머리 감는 거, 즉 어떻게 해요? 팔을 올리는 동작이죠. 그리고 상의를 이렇게 입고 티셔츠를 입고 이제 벗는 거, 다 이 어깨 관절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다음 차 안에서 이제 벨트 매는 거, 말 그대로 팔 동작 움직임이 있죠. 그리고 기억은 그거였습니다. 자, 니은은 뭐죠? 자, 걷기, 그다음 계단 오르기, 그다음 마지막은 자동차 타고 내리기에 대한 그 아래 이제 움직임에 대한 그 예시였습니다. 일상생활 능력에서. 그래서 보시면은 자,
등 뒤에서 양손을 마주 잡기, 등 뒤에서 양손 마주 잡기 같은 거였고요. 아령들기, 아령들기. 이건 전혀 이 기억과 해당이 없죠. 자, 욕실의 머리 감기나 상의 벗기 다 뭐에 해당돼요? 등 뒤로 양손 잡기, 이 어깨 관절의 유연성을 보는 거죠. 그렇죠? 자, 니은. 자, 니은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아까 걷기, 계단 오르기 등이었죠. 자, 이거는 뭐냐? 자,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겁니다. 예. 하체에 관련된 테스트. 자, 그래서 기억에서 보기에서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은 자, 보기 보시면 뭐죠? 바로 2번이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리클리아 존슨의 노인 체력 검사 테스트에 대한 건 표가 나와 있는 거를 꼭 숙지하셔야지만 이 문제 나왔을 때 바로 문제를 푸실 수 있으실 겁니다. 숙지하게 될 경우 이 문제 나오면 바로 이 문제 난이도는 정말 낮은 난이도 되지만 이거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그럴 경우는 정말 문제를 풀 수 없는 그런 문제 난이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몇 가지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자, 30초 동안 앉았다 일어서기 30초 동안 앉았다 일어서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하지의 근지구력을 측정하는 그 동작이고요. 그다음 30초 동안 덤벨 들기는 이제 상체의 근지구력을 보는 거고 2분 제자리 걷기는 전신 지구력, 의자에 앉아 체정 구율은 하체 유연성, 등 뒤로 손 잡기 아까 나온 거죠. 상체의 그 유연성을 본 거고요. 2.44m 왕복 걷기는 이제 민첩성, 그리고 눈 감고 외발 서기는 뭐냐? 바로 평형성에 대한 측정 동작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또 이 미국 스포츠 의학회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도 자주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 미국 스포츠 의학회 ACSM에서 제시한 노인을 위한 운동 권장 사항으로 적절한 것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저항 운동은 체력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실시한다. 자, 딱 봐도 부정적이죠. 말이 안 되죠. 자, 모든 운동은 본인의 체력 수준을 반영을 해서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죠. 예. 그렇죠. 옳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자, 저항 운동을 처음 시작할 경우 1RM 최대 반복 횟수는 40에서 50%로 실시한다라고 했는데 우선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자, 유연성 향상을 위해서는 정적 스트레칭을 60에서 90초 동안 한다. 자,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상해 위험, 부상 위험이 낮은 동적 스트레칭보다 정적 스트레칭을 하는 건 맞습니다. 단 스트레칭은 몇 초? 자, 30초에서 60초 동안 유지하시는 게 좋고 이 미국 스포츠 의학회에서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초, 90초는 아니다. 자,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처음 시작할 경우 주당 총 300에서 450분을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주당 340, 50분이 아니고 70에서 몇 분, 75에서 몇 분, 150분이 적절하다라고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스포츠 의학회에서 제시한 노인을 위한 운동 권장 사항으로 적절한 것은 몇 번이냐? 자, 정답은 이제 그래서 2번이 되겠죠. 자, 노인을 위한 스트레칭. 앞서 스트레칭에 관련해서 조금 설명이 드렸지만 이제 스트레칭에 대한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이 스트레칭에 관련된 스트레칭 혹은 이제 유연성 관련된 문제도 빈번히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탄성 스트레칭을 우선적으로 권장한다. 자, 적절한 것은 고르는 거예요. 자, 탄성 스트레칭. 아까 제가 노인 같은 경우는 부상, 상해 위험이 적은 뭐 정적 스트레칭을 한다 했죠. 자, 탄성 스트레칭은 뭐예요? 말 그대로 몸에 반동을 주는 거잖아요. 그 상해의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권장하지 않습니다. 자, 스트레칭은 관절의 가동 범위와 관계없이 관련이 없다? 스트레칭은 관절의 가동 범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죠. 네. 다음 정적 스트레칭은 동적 스트레칭에 비해 상해 위험이 적다라고 했는데 맞죠? 네, 앞서 설명해 드린 거. 네. 그래서 정적 스트레칭은 노인분들한테 운동 시작 전에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적 스트레칭보다. 자, 고유 수용성 신경근 촉지법은 효과가 없어 사용하지 않는다. 자, 효과 없지 않죠? 효과 있죠. 네. 그래서 이건 틀린 내용.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자, 스트레칭에 대한 적절한 설명으로 자, 3번이었습니다.
자, 노인분들한테는 상해 위험이 적은 자, 정적 스트레칭을 권장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14번 보기 문제 또 나왔습니다. 자, 프로차스카의 범이론적 모형. 자, 범이론적 모형 행동. 자, 범이론적 모형도 자, 이 관련된 문제가 빈번히 출제되거든요. 자, 그래서 범이론적 모형 단계와 지도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운동을 하지 않았던 김 할아버지는 당뇨병 진단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 한 해 동안 매일 만보기를 가지고 중강도의 걷기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보기가 나왔죠. 자, 프로차스카의 범이론적 모형 단계를 보면은 자, 이 김 할아버지의 단계는 어느 단계냐? 바로 이 유지 단계라고 설명할 수 있거든요. 자, 프로차스키의 범이론적 모형 5단계는 자, 건강 행동에 대한 개인의 준비 상태를 평가하고 개인을 지도하기 위한 전략 또는 변화 과정을 제공하는 통합 요법 이론이라고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계획 전 단계고요. 그 다음은 계획 단계, 그 다음 준비 단계, 그 다음 행동 단계, 마지막은 이제 이 유지 단계에 해당되는 그 단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프로차스카의 범이론적 모형에서는. 그래서 계획 전 단계는 뭐냐? 변화의 필요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단계고요. 즉 내가 운동이 필요한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 단계는 변화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하는 단계를 얘기하고요. 준비 단계는 나 변화를 줘야겠다 해서 움직이는 단계예요. 예. 그리고 행동 단계는 그걸 직접 실행하는 거. 유지 단계는 그 실행한 걸 줄곧 쭉 이어가는 거를 이제 유지 단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차스카의 범이론적 행동 이론은 총 5가지로 구성이 된다. 어떻게? 계획 전 단계, 계획 단계, 준비 단계, 행동 단계, 유지 단계의 5가지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김 할아버지에 해당하는 그 범이론적 모형 단계는 계속 매일 만보기를 가지고 중강도의 운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행동을 넘어서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유지 단계다.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15번. 자, 이상 지질 혈증이 있는 노인을 위한 운동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루 3에서 60분 운동이 적당하다. 네, 맞고요. 그러니까 유연성 운동, 저항 운동 및 유산소 운동을 복합적으로 다 실시를 한다. 맞고요. 그다음 대근육을 이용한 지속적이고 리미디컬한 형태의 운동을 실시한다라고 나와 있죠. 맞고요. 그리고 에너지 소비를 최대로 증가시키기 위해 고강도 운동을 한다. 네, 틀렸습니다. 자, 노인분들 중에 뭐 지병이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 어느 하나 지병이 있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운동을 지도할 때 무조건 고강도 운동은 없다고 보셔야 돼요. 예, 우선은. 그래서 노인분들은 이분이 어떻게 이전에 어떤 생활력을 가지고 있고 운동을 해야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우선 노인분들은 이 잠재적인 위험성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운동의 시작은 낮은 강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 중강도, 그 후 이제 최대 고강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이분은 이제 이상지질 혈증이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에너지 소비를 최대로 증가시키기 위해 고강도 운동 시작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이 4번이 되겠죠. 네. 자, 16번 골다공증에 있는 노인에 대한 또 문제였습니다. 자, 노인의 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첫 번째. 자, 심각한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에게는 최대 근력 검사를 권장하지 않는다. 맞아요. 예, 심각한 골다공증 있는 분들은 조금만 어디에 부딪히거나 뭐 물건 무거운 거 들면 바로 통증이 와요. 예, 가벼운 골다공증 아니면 심각한 골다공증.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 최대 근력 검사는 뭐예요? 강한 힘을 낼 수 있는 그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근력 검사를.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최대 근력 검사를 하지 않고요.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중강도 운동을 권장한다. 그렇죠. 그리고 체중 지지 운동은 권장하지 않는다. 자,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한테는 가장 적합한 운동이 체중 부하 운동이에요. 예, 그래서 이 골다공증을 어느 정도 해소,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뼈에 부하가 전달돼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저항 운동을 가장 추천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체중 지지 운동은 권장하지 않는 게 아니고 권장한다. 그다음 평형성 현상을 위한 운동을 권장한다. 자, 이 평형성, 자, 낙상, 평형성 관련이 있거든요. 자, 이 골다공증 있는 분들은 앞서 우리 문제 나왔잖아요. 발목 가동성 뿐만 아니라 근력이 현저하게 저하됐기 때문에 자, 쉽게 넘어지거나 넘어져서 상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에 2, 3회 운동을 할 경우 적어도 2회 정도는 어떻게 이 평형성 향상을 위한 자, 운동은 꼭 추가를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있는 노인에게 적절하지 않는 거는 체중 지지 운동은 권장한다.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이었죠. 자, 보기에서 바람직하지 않는 노인 스포츠 지도사는 자, 보기 한번 볼게요. 김 지도사는 자, 어르신의 일을 돕기 위해 시각 정보 없이 언어 정보만을 제공한다. 자, 우선 틀렸어요. 예. 바람직하지 않는. 예. 자, 시각 정보도 포함해서 제공을 해야 됩니다. 자, 다른 거 볼게요. 자, 어르신들의 신체 활동에 대한 개인차를 고려하여. 자, 개별성이죠. 개별성의 원리죠. 고려하여 수준별로 운동을 지지한다. 맞죠? 어르신의 특성을 고려해서 한 번에 한두 가지 동작에 대한 시범을 보여주는 것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맞죠? 이것도 맞고. 자, 운동을 지도할 때 어르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그림을 함께 사용한다. 시각적인 자료를 함께 사용한다는 거죠. 자, 언어도 여기서 자, 나 유식해, 박식해. 나 트레이너인데 뭐 정말 나 공부도 많이 한 트레이너야. 그래서 어르신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전문 용어를 막 써. 예. 그러면 어르신들은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다 쉽게 한 번에 얘기했을 때 싹 들어올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언어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그다음 어려울 경우 그냥 비주얼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어를 사용하는 게 적절하죠. 그래서 그 바람직하지 않은 노인 스포츠 지도사는 누구냐? 바로 김 지도사였습니다. 자, 시각 정보 없이 언어 정보만을 제공하는 게 아니죠. 이해를 위해서는 시각과 언어 둘 다 사용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건 김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18번 가겠습니다. 자, 미국 스포츠의학회에서 제시한, 또 나왔죠? 미국 스포츠의학회에서 제시한 빈번히 출제됩니다. 꼭 미국 스포츠의학회에서 제시한 신체활동 권장사항을 숙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쉽게 바로 푸실 수 있도록. 자, 18번 보시겠습니다. 신체활동을 적절하지 않는 것. 자, 3.0의 속도로 걷기. 그렇죠. 나 축구, 농구, 배구 같은 경쟁 스포츠. 딱 봐도 이상하지 않나요? 네. 자, 노인분들한테 이런 경쟁 스포츠를 권장할까요? 아니죠. 자, 청소, 창 닦기, 세차, 페인트 등의 가사 활동. 맞죠? 보그 스케일의 운동 자각도에서 12에서 13의 순체 활동. 자, 보그 스케일의 운동 자각도. 자, 6에서 20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6이 이제 가장 간단한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기초 단계. 그냥 기본적인 가만히 있는 단계. 예. 그래서 20은 이제 최대 가장 어려운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12에서 13이 뭐냐? 가장 가벼운 보통의 운동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미국 스포츠 의학회에서 제시한 노인의 중강도 신체 활동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 바로 경쟁 스포츠 노인들한테 권장하지 않아요.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냐? 18번의 정답은 자 2번이 되겠죠. 예. 자, 보그 스케일의 운동 자각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아까 6에서 20까지의 지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강도는 6에서 11, 그리고 중강도는 자 12에서 16을 이제 중강도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고강도는 이제 그 이상 17에서 20.
이제 고강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자 2번이었습니다. 자, 노인에게 운동을 지도할 때 주의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운동 강도를 높일수록 단열성이 높은 의복을 착용하게 한다. 자, 운동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이 몸에 환기를 더 시켜줘야 되잖아요. 왜? 그만큼 수분 배출이 많이 되니까. 근데 단열성이 높은 의복을 착용한다. 그럼 땀이 더 많이 나겠죠. 예, 그럴 경우 어떻게 돼요? 심각할 경우 탈수증이 나타날 수 있고, 예, 어지러움증이나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옳지 않습니다. 예, 단열성이 높은 의복을 착용하는 건. 다음 탈수증을 대비해 수분을 미리 보충하는 거. 아, 좋죠. 낙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신발, 본인한테 맞는 신발 착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추운 환경에서 준비 운동은 평소보다 오랜 시간 진행하도록 한다. 그렇죠. 예, 몸이 많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 운동을 평소보다 더 많이 하셔서 충분히 몸을 풀어주는 게 좋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1번이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좀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20번. 운동 중 노인의 심정지 상황에 대한 응급처치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응급처치와 관련돼서도 매년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응급처치의 그 단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 쉽게 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자동 제세동기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사용한다. 그렇죠. 근데 지금 명칭이 바뀌었어요. 자동 제세동기가 아니고 자동 심장 충격기라고 명칭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뭐 자동 제세동기라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맞죠? 자, 의식의 확인과 119 신고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그렇죠. 의식이 없으면 묵시적 동의라 간주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자, 의식이 없는 사람은 자,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양 어깨를 가볍게 건드리죠. 그래서 대답이 없을 경우 묵시적 동의라고 간주하고 바로 이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맞죠? 자, 심폐소생술 실시 중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면 가슴 압박을 중단한다. 네, 정말 위험한 거죠. 네. 자, 본인은 의료 종사자가 아닌 이상 본인이 이 사람이 죽었다, 생사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구급대원이 본인이 그 전에 어차피 119에 신고를 했잖아요.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어떻게 계속 심폐소생술을 진행을 하셔야 돼요. 언제 내가 지치고 쓰러지고 힘들어도 끝까지 심폐소생술을 의료기관이 그 119 대원이 올 때까지 하셔야 되고, 만약에 주변에 사람들이 또 있다 그러면 교대로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지쳤습니다. 교대로 돌아가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요. 더 이상적인 거는 자 2대1, 1대1보다도 2대1, 3대1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체력적으로 이제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의식을 판단할 수는 없고요. 본인이 알아서 언제까지 119 대원이 올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심폐소생술은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노인 스포츠 지도사 노인 체육론 파트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